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가 트라운티비입니다. 다음 주에 테슬라에게 있어서 큰 것이 올 수도 있겠어요. 오늘 테슬라 주가 4%대 급등세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점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말이 되면 테슬라 차량이 인간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인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시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국 자회사부터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미국장 지난 3일 동안 좋지 않았습니다. 3일 연속 빠지는 모습이 나왔었죠. 자, 하지만 오늘은 나스닥이 0.44%, S&P 500이 0.59% 오르면서 좋은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금일 시장 상승에 영향을 주었던 건 8월 PC 물가 지표였어요. 최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일간은 주가가 좋지 않았었는데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좀 떨어졌었기 때문이죠. 기존에 80%를 웃돌았던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었는데 이게 최근에 60%대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FOMC 회의 때 미 연준은 연내 두 차례 추가 인하를 시사를 했기 때문에 연내 한 차례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하면 시장 참가자들의 실망은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가 그 확률이 떨어지니까 주가도 함께 이렇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 즉 기술적 하락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최근 3일간의 시장 하락은 이 금리 인하 확률의 하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고요. 다만 오늘은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건 금요일장 프리마켓에 발표가 되었던 PC 물가 지표가 모두 예측치에 부합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이전 대비 좀 소폭 상승은 하긴 했어요. 하지만 연준이 주목하고 더 중요하게 평가가 되는 게 바로 코어 PCE, 즉 근원 PCE 물가 지표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는 예측치에 부합을 했고 이전 대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역시 중요한 부분은 이 근원 PCE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전년 동기 대비 플랫한 모습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가가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있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에 따라서 오늘은 이 연내 두 차례 금리 인하 확률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0%대였는데 이게 65%대로 올랐어요.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이에 의미를 부여를 하면서 오늘 반등을 모색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최근 미국 2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었죠. 3.8%가 나오면서 미국 경기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스닥이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 아직 꺾였다고 보기에는 이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일간 시장이 쉬었는데 오늘 반등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렇게 반등세를 보일 때 가장 크게 상승하는 주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상승한 주식으로는 테슬라와 인텔을 꼽을 수가 있겠네요. 인텔은 엔비디아에 투자를 유치를 하면서 최근 강력한 호재가 떴었죠. 어쨌든 테슬라 오늘 4%대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440불대로 올라섰습니다. 최근 주가 모습이 400불에서 450불 사이에 작은 박스권을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도 이 캔들 모양을 보면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는 듯한 모습이에요. 좋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테슬라 주가가 강력한 이유는 하반기에 괜찮은 호재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0월 2일 3분기 인도량이 발표가 되고 그 이후에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신기술이라든지 신규 모델이라든지 테슬라 주가 상승에 기여할 모멘텀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행인 점은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에 초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올해 5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좀 걱정이 많았죠. 일론 머스크가 도지 수장에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그 이후에 트럼프와 말다툼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 주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최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언급하는 사례가 많은데요. 본인이 직접 300불대 후반에서 테슬라 주식을 매입을 하기도 했었죠. 특히 이번 달 말이 되면 미국 내 전기차 세액 공제가 끝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00불대 초반에서 주가가 더 잘 방어가 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하지만 이 부분에서 궁금한 게 이 FSD 버전 14 출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10월에서 11월 초라고 적어 놓았는데 자, 원래는 이게 이번 달 말에까지는 발표가 되었어야만 해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오토파일럿 버전 14 also next month라고 적혀 있는데 자, 이게 8월 21일에 적어 놓았던 문구입니다. 자, 오토파일럿 버전 14라는 건 없어요. 아무래도
FSD를 잘못 적어 놓은 것 같은데 FSD 버전 14가 이번 주에는 나와야만 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늦춰지는 분위기라서 제가 10월에서 11월 초라고 이렇게 적어 놓았었는데요. 자, 다행인 점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FSD 버전 14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일단 제이슨이라는 분께서 이 하드웨어 4와 FSD 버전 13만으로도 완벽한 자율주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absolutely perfect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달았는데 버전 14가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와이드 릴리즈 된다라고 표현을 해 놓았어요. 공식적으로 FSD 버전 14가 10월 초에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 주었고요. 버전 13도 13.2까지 나왔죠. 아무래도 버전 14도 14.2까지 나올 것 같은데요. 버전 14가 10월 초에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버전인 버전 14.1은 2주 후에 나오고요. 아마 10월 말경이 되면 버전 14.2까지 나올 것 같아요. 자, 일론 머스크의 표현에 따르면 버전 14.2는요. 인간처럼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인간처럼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FSD 버전 14.2가 탑재된 차량을 타면 숙련된 인간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변 상황 판단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무감독 FSD가 나오는 거죠. Unsupervised FSD가 나오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8월 달에 이 무감독 FSD가 앞으로 3에서 6개월 안에 나올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10월 말이 되면 어느 정도 이 Unsupervised FSD에 대해서 우리가 느낌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시가 되면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제가 계속해서 일론 머스크가 AI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약속을 참 잘 지키고 있다. 약속대로 로보택시도 6월 22일에 출시를 했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또 하나 약속을 했던 게 올해 연말까지 미국 내 절반이 로보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인간의 의식처럼 운전을 할 수 있는 FSD 버전 14가 10월 말까지 출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FSD와 로보택시가 확장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주가 상승 요인이 있었으니 일본에도 FSD가 연내 출시할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가 떴어요. 자, 호주는 이미 FSD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호주 역시 우핸들 국가이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우핸들 국가인데 호주에 출시했으면 일본도 충분히 출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같은 우핸들 국가이니까요. 자, 어제 NHK에서 직접 테슬라의 FSD 테스트를 대대적으로 다루는 뉴스를 보도를 했어요. NHK가 일본의 공영방송이죠. 우리나라 치면 KBS와 같은 방송입니다. 이런 공영방송에서 직접 FSD 테스트를 다루었다라는 건 출시가 임박했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는 FSD 출시가 감감무소식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다르네요. 아무튼 이 소식 역시 오늘 테슬라 주가를 상승시킨 또 하나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왜 주가가 4%대 또 차별적인 급등세를 보여주었는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일단 코앞으로 다가온 거는 10월 2일 3분기 인도량 발표가 되겠죠. 일주일도 이제 안 남았는데요. 이 소식 역시 오늘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된 것 같습니다. 테슬라 IR팀에서 공식 컨센서스를 발표를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3분기 인도량 토탈 딜리버리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44만 3천 대로 나와 있죠. 자, 25개 기관이 예상한 것을 평균한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한 수치이지만 전분기 대비로는 15.4%나 증가시킨 수치인데요. 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숫자보다는 좀 낮은 편이에요. 제가 그간 말씀드려왔던 게 47만 대에서 50만 대 사이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려왔는데요. 딱 월가 예상치만큼 정말 나왔습니다. 기존 방송에서 월가 예상치가 43만 3천 대에서 44만 5천 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공식 컨센서스가 44만 3천 대로 나온 거예요. 희소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가 최소한 47만 대를 넘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 이 소식 역시 오늘 주가 상승의 촉매제로 작용한 것 같아요. 자, 아무튼 1, 2주만 보더라도 테슬라 주가가 그렇게 나쁠 요인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Unsupervised FSD와 모델 YL 그리고 저가형 차량까지 나오면서 테슬라 주가 상승에 힘을 보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화렴 점정으로 11월 6일 주주총회 때 옵티머스 버전 3세대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버전은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뭐 1000여 대 정도 기가 텍사스와 같은 공장에 먼저 배치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한번 센세이셔널한 주가 상승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계감은 가지실 필요가 있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테슬라는 주가 급등량이 굉장히 심한 종목으로서 현재 전체적인 모습은 우상향에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20-30%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점은 명심하시고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만큼 크게 오를 만한 빅테크 주식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아트란TV 유료 멤버십에도 좋은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가입하셔서 투자에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